자, 페이지 124페이지요. 자, 오늘 전류와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 시간에 간단하게 몇 가지는 설명드렸습니다. 자기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자기장 그리고 자기력 선속이란 단어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여기 파트를 할 수 있어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요. 여기서는 계산형 시험 문제들이 출제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공식을 다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을 그렇게 막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아요. 크기를 비교하는 그리고 방향을 찾는 방법인데 여기 파트에서 해야 되는 건 오른손을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오른손을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 오른손을 말아줘서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네 손가락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방향을 찾는 게 여기 파트의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앞쪽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력이라고 해서 3개의 박스가 이렇게 하나씩 쳐져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한꺼번에 예제까지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이용해서 오른손을 말아주고 방향을 찾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자기장을 비교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예제를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도선이 하나 있는 것보다 여러 개가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기에 파트에 3가지가 나와요. 직선도선이라는 게 나오고 직선도선. 도선이 이렇게 생긴 거죠. 직선으로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전류의 방향은 이게 화살표로 표시하기도 한데 전류의 방향은 항상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렇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그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게 우리가 여기 파트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원형 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선을 원형으로 꼬아 만든 거예요. 동그랗게.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정해지겠죠. 그럼 이 전류의 방향이 동그랗게 흐르지 않겠니? 원형 도선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동그랗게 흐르면 이 상황에서 자기장은 어떻게 생기니? 전류에 의한 자기장 파트니까 전류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세기로 작용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뜻이죠. 이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찾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만 출제되지 않아요. 도선이 2개면 어떻게 돼? 원형과 직선 도선을 합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의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하나만 더요. 이 녀석은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솔레노이드라 그래요.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는 원형 도선을 되게 많이 감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솔레노이드 형태가 됐다는 얘기는 도선을 여러 번 감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글동글한 게 여러 번 이렇게 돼 있으면 솔레노이드구나.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의해서 생겨난 자기장은 어떤 방향에 어떤 세기를 가지니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파트는 한꺼번에 3가지를 전부 다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각각 다 써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직선 노선인 경우에는 전류가 직선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 오른손을 이렇게 말아줬을 때 2개의 방향이 정해져요.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 방향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니까 직선 방향이란 말이죠. 그럼 나머지 방향은 꼬부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방향은 곡선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류의 방향이 직선이라면 이 전류에다 엄지손가락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손가락으로 나와지면 그게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전류에는 마이너스 극에다 엄지손가락을 꽂으면 말아지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럼 원형도선의 경우에는 어떻게 말이냐? 원형도선은 전류가 동그랗게 흐르죠. 그죠? 그러니 직선과 곡선 중에 곡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말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동그랗게 흐르게 되지. 그치? 그럼 엄지손가락을 펼치면 그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솔레노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앞쪽으로 이렇게 감겨 있는데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니까 전류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오겠죠. 역시 전류가 동그란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니? 그럼 나머지 4손가락으로 말아주면 엄지손가락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게 돼요. 되셨나요? 직선 도선인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이 엄지손가락이 되고요. 자기장의 방향이 나머지 4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됐지? 한 번만 더. 원형 도선의 경우에는 전류가 꼬부라져 있으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말아주시고요. 자기장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정의합니다. 됐니? 솔레노이드 마찬가지 동그랗게 흐르는 거죠. 원형 도선을 많이 감아 놓은 거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말아주시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요 세 가지 내용. 이걸 조합하면 굉장히 큰 덩어리의 시험 문제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세 가지는 기본 사항이고요. 요걸 어떻게 누가 조합을 잘 하느냐가 우리가 해야 되는 시험 문제예요. 예제를 좀 많이 풀어볼 거고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문제의 유형이 여러 가지니까 참고 삼아 알아둡시다. 이쪽에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전류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떠니? 됐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순서를 알아주세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됐지? 세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직선 도선인 경우에는 어느 방향인 거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려보면 전류가 직선으로 흐르죠. 전류가 직선으로 흐르니까 전류의 엄지손가락을 맞추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생겨난 자기장의 방향을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정리합니다. 됐지? 그럼 엄지손가락을 어디다 맞추는 거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니까 엄지손가락을 항상 마이너스 극에 꽂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마이너스 극에다 꽂습니다. 됐죠? 자, 다시요. 두 번째. 여기다 이렇게 계속 쓸 거예요. 한꺼번에 정리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원형 도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니? 원형 도선인 경우는 역시 내려보면 이번에는 전류가 원형으로 흐른단 말이죠. 전류가 원형으로 흐르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을 말아 쥐세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자기장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럼 자기장이 엄지손가락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장이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은 어느 방향이니? 됐어요? 엄지손가락은 어느 방향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 엄지손가락을 요거 틀린 애들 맞습니다.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거든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요. 됐죠? 그럼 엄지손가락을 마이너스 극에다 꽂는 게 직선도선이에요. 됐니? 그러면 원형도선의 경우에 자기장은 S극이니? 아니에요. 자기장은 N극입니다. 됐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전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극에다 향해서 꽂지만 자기장의 경우에는 N극에다 꽂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류는 도선을 흐르게 되죠. 그죠? 그러니 도선이 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향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장은 N극이 있으면 N극에서 끝난다고. 여기서 끝. 여기서 나와서 다른 자석의 S극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놔두면 여기가 N극이에요. 됐니? S극에다 꽂으면 안 돼. N극에다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N극이 되는 거예요. 됐니?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세 번째. 내용은 되게 쉬워요.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는 원형도선을 여러 번 감은 거니까 얘랑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똑같아요, 내용은. 전류는 나머지 네 손가락을 말아 쥐는 거. 역시 자기장은 엄지손가락을 펼쳐서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정할 건데 엄지손가락 무슨 극이라고? N극이라고. 됐나요? 여기 얘는 몇 가지 안 됩니다. 기본적인 상황이어서 좀 쉽게 문제들을 보셔야 되겠죠. 합치는 게 중요해요. 전류의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얘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여기다 필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만 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판때기가 있었는데 판때기 중앙에 전선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판때기에 철가루나 나침반을 뿌려놓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전류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직선 도선이구나. 그럼 전류를 엄지손가락에 맞춰야 되겠구나. 어디에다가? 마이너스 극에다 꽂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아 기운 거거든요. 됐죠? 그럼 말아 기면 이 도선을 주변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요. 됐니? 그러면 이 도선의 화살표를 정할 수 있단 말이죠. 자기장의 화살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됐니? 그럼 이 화살표를 빨갛게 색칠하면 요게 나침반의 방향이 돼요. 그 자리에 놓아있는 나침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위로 향해 있을 때 이렇게 막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 얘가 딱 두 가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극에 엄지손가락 맞추고 이렇게 말아주는 거 맞지, 그지? 그러니 얘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역시 이 녀석을 색칠하면 그게 그 위치에서의 나침반의 방향이 돼요. 여기까지 됐죠? 됐죠? 직선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전류가 이렇게 흐르든가 이렇게 흐르든가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는 이걸 기본적인 예제로 문제를 풀지만 요거만 시험에 나오는 건 내신용이에요. 모의고사에는 요 녀석만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합칠 거거든요. 그러니 합치는 예제들도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원형도선이면 어떻게 돼? 원형도선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막아지겠죠, 그죠? 그럼 엄지손가락 방향이 저 칠판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지, 그치? 됐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냐? 들어가요 라는 표시를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살짝 조그맣게 하고요. 들어가요 라는 표시는 X 표시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X 표시를 하면 요거 들어간다는 뜻이야. 됐지? 그럼 나오는 것도 한번 해볼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말아주겠죠, 그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저 뒤쪽에서 칠판 앞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나오는 건 어떻게 표시해? 동그라미를 이렇게 가운데 치고 점을 찍으면 요거 나오는 방향이에요. 됐나요? 다시 이건 물리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기호는 알아두셔야 돼요. X 표시가 되어 있으면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점이 표시되어 있으면 나오는 방향이에요. 됐니? 이게 왜 X고 왜 점이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건 화살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긴 화살을 쏠 거야. 이렇게 생긴 화살 쏠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치? 내 쪽으로 오면 이게 어떻게 보여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생긴 동그라미가 보이고요. 그죠? 요 앞에 점이 보인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동그라미에 점을 그리면 내 쪽으로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럼 요 점은 나한테 이렇게 오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얘를 뒤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돼? 뒤에서 쳐다보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 깃털이 X자 모양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동그라미에 X를 그리면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됐니? 이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아줘서 이렇게, 이렇게 말아줘서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지, 그지? 요것도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긴 판때기에 원형 도선을 이렇게 마는 거예요. 됐지? 밑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생긴 애가 됩니다. 동그랗죠, 그죠? 그럼 이쪽에다 플러스를 주고 이쪽에다 마이너스를 주면 어떻게 돼? 전류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돌아서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 윗부분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 맞지, 그죠? 그럼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렸으니까 평행하게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됐니? 그럼 이 가운데 이 도선 동그란 도선 가운데다 나침반을 놔두면 나침반의 바늘이 어느 극을 향해 요렇게 생기겠죠. 요게 화살표니까 여기를 빨갛게 칠하면 요게 요 상황에서의 나침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어때요? 말아주는 거 되게 쉽죠? 말아주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예제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한 번만 더요. 솔레노이드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생겼대. 하나, 둘, 셋. 여기 빼고 와야 돼. 얘도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올라가서 돌아 나오겠지, 그지? 됐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말아줍니다.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펼쳐요. 이 엄지손가락이 무슨 극이라고? N극이라고. 됐나요? 엄지손가락이 N극이에요. N극에서 자기장은 나가야 돼요. 나가서 반대로 돌아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니? 요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N극에다 맞춰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됐지? 중요한 내용을 하나씩 더 나와볼까요? 자, 엄지손가락 마이너스 극에 맞췄어. 직선도선. 마이너스 극에 맞췄어. 직선도선. 원형으로 꾸와 말아주었어. 원형도선. 솔레노이드 마찬가지 말아주었어. 엄지손가락은 N극. 됐니? 쉽죠? 되게 간단해요. 여기는 1단원에 비해서 2단원은 정말 쉽단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자기장이에요. 전류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 자, 자기장은 어떻게 하는 데니? 자기장은 전류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전류값에 비례합니다. 자기장은 전류에 비례해요. 전류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도 강해. 됐나요? 두 번째, 자기장은 어떤 세기를 가지니? 요거 중요합니다. 모든 물리는 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전기력도 R제곱의 Q1, Q2, 만유인력도 R제곱의 M1, M2. 항상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런데 자기장은 거리 제곱을 써오면 안 돼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거리가 멀면 자기장은 약해요. 얼만큼 약해? 제곱하면 안 되고 거리에 반비례. 됐나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직선도선의 예 하나 들어볼게요. 칠판이 좁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직선도선이 있었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P점 여기다 찍고 Q점을 여기다 찍었어요. 여기는 10cm, 여기는 10cm. 됐죠? 자, 그럼 P점과 Q점은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마이너스 극을 엄지손가락 꼬랐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도선 주변을 돌아요, 자기장은. 됐니? 그러면 도선의 오른쪽 편이니까 들어가겠지. 됐어? 그러면 얘는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고요. 됐지? Q점도 마찬가지. 이쪽 편에 있으면 전부 다 들어가는 방향. 그럼 이 도선의 반대편에 있으면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요. P점의 자기장은 전류의 영향을 받아요. 그럼 도선의 전류값이 일정하니까 얘도 전류의 영향은 받지 않겠죠. 그럼 얘네들의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영향받아? 거리에 영향받아요. 됐나요? 그럼 자기장은 누가 센 거야? 얘가 센 거죠. 가까울수록 세요.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은 세요. 그럼 몇 배 세겠니? 이런 뜻이에요. 거리가 몇 배 차이나? 2배. 제곱에 반비례하면 안 되고요. 그냥 반비례. 그래서 P점이 자기장이 2배 세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니?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지?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공식 자기장 B는
거리 R 분의 전류 I 이렇게 써요. 요거는 전류값이거든요. 요거는 도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쓰는 거예요. 도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쓰시면 돼요. 이 공식을 외워주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물론 책에는 공식이 써있긴 해요. 하지만 이걸 활용하는 시험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잘 외워놨다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여기 K값을 비례상수로 씁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의 경우에는 B는 K R분의 I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지? 자, 또 한 번 질문해볼까요? 원형도선의 경우도 한번 말아봅시다. 자, 원형도선 이렇게 말았대요. 그러면 이렇게 말아줬으니까 이 도선의 안쪽은 전부 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죠. 됐어요? 그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긴대요. 됐지?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 점 P점을 찍고요. 도선 가까이에 Q점을 찍었어. 자, 자기장은 누가 셀까요? 됐어? 그래서 원형도선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로 따지면 자기장은 선생아 거리가 가까울수록 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원형도선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니? 이런 뜻이에요. 원형도선을 잘 봐. 원형도선을 잘 보세요. 원래 원형도선을 이렇게 해서 막아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형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접선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가 접선인 경우에는 여기가 직선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됐어요? 다시 여기가 되면 직선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원형은 계속 방향이 바뀌는 상태인 거죠. 그걸 무한 반복하면 원형 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파트만 한번 봅시다. 여기 파트만 보면 전류가 직선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순간적으로. 그러니 전류가 직선으로 흐르면 이렇게 말아지는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그치? 그럼 두 번째 파트로 가면 이렇게 흐르니까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됐지? 한 번 더. 여기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됐니? 자, 그럼 잘 봐. 여기가 P점이고요. 여기가 Q점이에요. 여기 P점이고 여기 Q점이에요. 어디가 더 자기장이 조밀조밀하니? 어디가 더 자기장이 밀집되어 있니? 요 중간보다 가운데가 훨씬 더 조밀조밀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원형 도선의 경우에는 도선에 가까운 애가 자기장이 센 게 아니라 원의 중심에서 자기장이 가장 세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포인트 단어들을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원형 도선의 경우에는 자기장이 역시 비례해요. 뭐에? 전류에. 됐지? 자기장이 역시 반비례합니다. 거리 제곱에. 안 되고 거리에 반비례. 근데 내용은 똑같죠. 그죠? 공식은 똑같거든요. 그럼 공식을 만들어 보면 B는 R분의 I라고 씁니다. I 값은 전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 R 값은 뭐냐 도대체? 요 R 값은 원의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이 작을수록 자기장은 커요. 그러니까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를 잘 알아두시고요. 얘는 비례상수 K 프라임을 씁니다. K 프라임. 상수값이 좀 달라서 그래요. 더하면 안 돼. 얘랑 더하면 안 됩니다. K 값과 K 프라임 값은 달라요. K 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몰라도 돼. 아니, 하지마. 몰라도 돼. 얘는 2파이거든요. 그래서
K 값과 K 프라임 값은 달라서 두 값을 더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내려서 중요한 내용 하나 써볼까요? 원의 중심일 때 원의 중심에서 자기장은 최대값이 됩니다. 원의 중심에서 자기장은 최대값이 돼요. 그림 한번 그려봤죠, 그죠? 듬성듬성한 곳은 자기장이 작은 거거든요. 밀집되어 있어 조밀조밀할수록 자기장이 큰 거거든요. 이 자기장이 가운데 쪽으로 몰려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자기장은 최대값이 됩니다. 좋네요. 솔레노이드도 한번 해볼까요? 얘도 똑같아요. 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 놓치지 마세요. 자기장은 역시 전류에 비례합니다. 왜요? 이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전류값에 항상 비례해요. 됐니? 문제는 얘야, 얘. 자기장은 거리분의 반비례, 거리의 반비례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거 중요합니다. 얘는 솔레노이드예요. 이걸 감았어. 몇 번 감았니가 중요해요. 얘는 감은 수에 비례해요. 요거 체크.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유형이란 말이죠. 학생들이 틀려오는 거예요. 원형도선 잘 외웠어. 중심에서 자기장 최대라며. 그럼 솔레노이드를 되게 많이 감아서 솔레노이드를 만들었대. 그럼 얘를 여기다 점 찍으면 이게 원형도선의 가운데 점이 되겠죠, 그죠? 이쪽에다 점을 찍으면 얘는 도선에 가깝지, 그지? 그럼 A점과 B점 중에 누가 더 자기장이 세겠니? 원형도선만 익혀놓으면 원의 중심에서 자기장 세요. 직선도선만 익히면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요.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안 돼요. 솔레노이드는 되게 중요합니다. 솔레노이드의 요 내부의 자기장은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자기장은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A와 B 중에 자기장은 누가 세니 이렇게 물어보면 원의 중심이니까 세요. 안 되고요. 도선에 가까워서 세요. 안 돼요. 얘네들은 같아요. 됐니? 이런 것들이 솔레노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다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은 어떻게 구한다고? 감은 수의 전류값을 곱해서 구해요. 비례상수는 K2'을 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려서 한번 써볼까요?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자기장은 거리에 상관이 없습니다.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자기장은 모두 같아요. 됐나요? 이런 단어들이 교재에는 안 써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익혀야 되는 단어들이 교재에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업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재에 써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건 매우 쉬운 개념이고요. 교재에 없는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면 그게 진짜 어려운 실력이거든요. 교재에 없는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익혀주세요. 이 세 개 구별돼요?
공식을 외워주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니네 책이나 나중에 문제를 풀 때에는 거리 D, 전류 I, 자기장 B 이렇게 나오지만 거리를 직접 넣어서 계산하는, 그래서 공식을 외워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 물리를 할 때 공식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식이 나와 있을 때는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이 공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그걸 익혀주면 훨씬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이쪽에다 해야 될까? 첫 번째부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내렸어. 여기서 이렇게 D만큼 떨어져 있대요. 여기다 P점을 찍어 봅시다. 됐지? 이쪽으로 이렇게 ED만큼 떨어져 있대요. 여기다가 Q점을 찍어 봅시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전류는 2A. 됐니? 또는 여기에 I라고 그냥 써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 처음이니까 I라고 한번 써볼게요. I의 전류가 흐른답니다. 그치? 문제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자, 자기장 P점의 방향은, 자기장 Q점의 방향은,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치? 그러면 맞출 수 있겠니? 마이너스에다 엄지손가락을 맞추시고요. 들어가서 나오지. 됐니? 그러니 이쪽 편에 있는 모든 부분은 다 들어가고요. 이쪽 편의 모든 부분은 다 나오는 거지. 점 찍어야 돼. 자. 되셨나요? 저건 일단 찾는 거예요. 아, P는 여기 있으니까 들어가네. Q는 반대편에 있으니까 나오네. 됐니? 그럼 자기장은 누가 세겠니? B의 P와 B의 Q는 세기가 누가 셀까요? 됐어요? 방향에 상관없이 크기만 구하면 그게 자기장의 세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공식을 외웠으니까 전류값은 I로 똑같지만 거리가 2배 머니까 얘가 작겠지. 그치?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니까.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부등을 쳐서 반대로 P점으로 쳐야죠. P점으로 이렇게 부등을 쳐서 2배 커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걸 빨리 구하세요. 이거 구하는 거 되게 빠르거든요. 여러분들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10cm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거리를. 그럼 여기는 20cm 되겠죠. 그치? 전류 2A 한번 넣어볼까요? 됐니? 자, P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일까요? 10cm 2A 떨어졌지. 공식 쓰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여기에 자기장을 구하면 BP는 K의 거리는 0.1m. 됐니? 전류는 2A. 요게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예요. 됐나요?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요? B의 Q점은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니? 얘는 K 쓰시고요. 거리는 0.2m 떨어져 있고 2A 흐르는 거 맞지? 이거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거 하다 보면 진짜 빨라요. 얘는 20K, 얘는 10K. 됐죠? 자기장의 단위는 뭐라고? 전 시간에 봤습니다. 자기장의 단위는 유명한 사람 테슬라 여기 쓰는 거예요. 어때요? 계산을 하면 2배 커요.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좀 익혀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예제를 이렇게 하나를 적어놓고 상황을 몇 번씩 하시면 돼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예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원형도선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는 이렇게 가운데 점 찍어서 P, 하나는 이렇게 가운데 점 찍어서 Q.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R이래요. 얘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I만큼 흐르고 얘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I만큼 흐른다. 됐니? 여기 2I라고 한번 적을까요? 자, 자기장은 누가 세니? 방향은 어떠니? 첫부터
BP의 자기장의 방향은요? 맞춰내셔야 BQ의 자기장의 방향은 자 방향을 먼저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화살표 방향으로 말하시고 엄지손가락 펼치면 엄지손가락이 들어가고 있지. 됐나요?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말하시면 나오고 있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 방향을 쓰시면 되거든요. 얘는 들어가는 방향, 얘는 나오는 방향. 됐어요? 자기장은 몇 배 쓸까요? BP는 얼마야? BQ는 얼마야? 자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R분의 I, R분의 I. 됐죠? R분의 I. 그럼 얘는 K를 쓰시고요. 프라임, R은 ER, I는 I. 됐죠? 얘도 마찬가지. K 프라임 상수 쓰시고요. 얘는 거리, 반지름이 R만큼 있는데 전류는 EI만큼 흐르고 있죠. 누가 크고요? 얘가 크죠. 몇 배 크니? 4배 크겠네. 됐나요? 비교 샷해요. 쉽지? 어때요? 이게 뭐 공식을 뭐 외워서 엄청나게 많은 뭐 2차, 3차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R분의 I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 칸만 더 볼까요? EX. 솔레노이드도 한번 가봐봅시다. 하나, 둘, 셋, 넷. 그치? 자, 여기다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 전류는 2A. 그런데요. 자, 여기 지금, 여기. N극이니, S극이니? 맞출 수 있겠어요? N극, S극? 그럼 플러스에서 올라가서 뒤집어서 내려오니까 뒤로 돌아서 아래로 오는 거지. 그럼 엄지손가락이 무슨 극이라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N극 쓸 수 있겠는지. 됐어요? 그럼 화살표 방향이 N극에서 나가서 돌아서 S극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침반을 놔두면 여기에 나침반을 놔두면 나침반의 바늘이 이쪽 편을 향하고요. 여기다가 나침반을 놔두면 나침반의 방향이 이쪽 편을 향하고요. 여기다가 나침반을 놔두면 나침반의 방향이 이렇게 생겼어요. 됐니? 자, 그렇다면 완성을 시키면 이게 나침반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요 안에서 자기장이 생길 텐데 요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 치겠죠, 그죠? 그래야 빙글빙글 돌지 않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할 수 있겠어?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cm래요. 가운데 점을 찍었어, P점을. 자, P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되니? 구할 수 있겠어요? 자기장의 세기는 공식을 여기다 쓰는 거야. K2'을 치고요. 몇 번 감았어? 4번 감았대. 곱하기 전류는 2A. 되셨나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여기 나오는 가문수는 그냥 가문수만 가는 게 아니라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1m가 기준이에요. 1m 당 가문수를 넣는 거야. 솔레노이드에 가문수를 넣을 때는 1m당 가문수를 넣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솔레노이드에 가문수를 넣을 때는 1m당 가문수를 넣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얘 4번 감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4번을 쓰면 안 된다고. 왜? 10cm에 4번 감았죠, 그죠? 됐어? 10cm에 4번 감았어요. 그러면 이 도선이 만약에 1m짜리라면 몇 번 감을 수 있니? 10cm에 4번 감았으니까 1m가 되면 40번 감을 수 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완성시키면 K'에다가 T' 쓰시고요. 이 4번을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4번이 몇 미터에 감겨 있다고? 0.1m에 감겨 있는 거 맞지? 그치? 됐어요? 요게 미터당 감응수입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곱하기 2A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결론 따지면 42, 80, K2'의 테슬라 이렇게 쓰면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틀릴 만한 내용 하나씩 정리해 주세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신용으로 되게 쉬운 시험 문제들이거든요. 절대로 놓쳐오지 않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쉽지, 그지? 이런 거 맞추고 수능 가는 거예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이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각각 하나씩 있는 애는 했어. 네, 이제 2개짜리를 해볼까요? 진짜 본격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이 녀석은 꼭 써주세요. 이 얘를 꼭 써줘. 여러 가지 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예 한번 볼게요. EX. 자, 이 녀석에서 더 이상 벗어나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도선을 여기다가 놔뒀어. 됐지? 두 번째 도선을 여기다가 놔둡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가운데 중점에다가 P점을 찍을 거예요. 됐니? 좀 쉽게 연습용으로 여러분들도 해주세요. 연습용. 여기까지 1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2A, 여기는 3A. 됐죠? 자, 그럼 세 가지를 맞추세요. 첫 번째, BP의 방향은 두 번째, BP의 자기장의 세기는 됐니? 요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도선이 2개나 3개가 나오면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잘 보세요. 해볼게. 자, 첫 번째 도선은 노란 도선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봅시다. 됐지? 그럼 노란 도선에 의해서 P점의 자기장은 들어가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노란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의 P점의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다시 한번요. 이쪽에 파란 도선이 있었는데 이 파란 도선도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지, 그지? 그렇다면 파란 도선에 의해 자기장이 생기면 일로 들어가서 이쪽 편으로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파란 도선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이 P점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됐지? 그럼 이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 맞죠?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이라면 자기장을 빼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일단 들어가는 방향이 있고 나오는 방향 둘 중에 하나가 자기장의 방향일 텐데 어느 방향이 맞는 거야?
얘는 2A고요. 얘는 3A예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지? 그럼 전류가 얘가 세니까 이 파랗게 생긴 자기장이 더 센 거 맞죠? 되셨나요? 그래서 노란 것과 파란 것 중에 파란 게 더 세요. 그럼 상쇄되고 나서 파란 것만 남겠지. 이해됐니? 요거 X, 요거 동그라. 되셨나요? 다시요. BP는 자기장이 반대 방향입니다.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그럼 어떻게 한다고? 각각 구해서 빼요. 각각 구해서 빼요. 해볼게요. 노란 거 한번 구해볼까요? 노란 자기장은 얼마야? K에 0.1m 떨어져 있고요. 2A가 됩니다. 그럼 노란에는 20K 테슬라가 되겠죠. 파란 거는 자기장이 K에 0.1m 떨어져 있는데 3A 흐르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얘는 30K 테슬라가 돼요. 됐죠? 파란 자기장이 센 거 맞죠? 그러니까 파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장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BP의 자기장 세기가 얼마야? 방향이 반대니까 서로 상쇄돼서 사라진다고요. 그러면 큰 데에서 작은 데 빼시면 돼요. 뺐으니까 10K 테슬라만큼 자기장이 생기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얘는 같은 방향이고요.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한번 줘볼까요? 똑같은 문제 한번 해봅시다. P, Q, 10cm, 10cm. 됐어요? 자, 여기는 2A, 1A. 자, P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1번 뭐라고? BPQ의 방향은 들어갈까요? 나올까요? 두 번째, BQ의 자기장의 세기는 됐니? 자, 도선이 두 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색깔을 반대로 바꾸세요. 자, 노란 거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 맞지? 그죠? 파란 거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쳤으니까 들어가네. 여기까지. 얘도 들어가죠. 됐죠? 그럼 얘는 상쇄되지 않고 서로 더해집니다. 방향이 똑같잖아요. 그럼 자기장이 더해져요. 그러니 얘는 볼 필요도 없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됐니?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아.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에요. 이렇게 같은 방향이라면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됐어요? 아주 빨리 그냥 구해버리세요. 이거 계산은 굉장히 쉽거든요. D, D, I, E, I 이렇게 나와도 그냥 숫자를 넣어서 아주 빠르게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럼 노란 자기장 한번 구해볼까요? 노란 자기장은 얼마니? K 치고요. 0.1m 치고요. 2A 흐르는 거 맞지? 그럼 노란 자기장은 20K만큼 흐릅니다. 파란 자기장은 얼마니? K 치고요. 0.1m 떨어져 있는데 1A 흐르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얘는 10K 테슬라야. 됐나요? 방향이 어떻다고?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돼? 10에다 20 더했으니까 30K 테슬라. 자, 시험 문제 보이니? BP와 BQ는 몇 배 차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요. 됐나요? BP와 BQ는 몇 배 차이? 그럼 여기는 10K 테슬라 뺐으니까 여기는 30K 테슬라 더했으니까
아, 3배 크구나.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됐나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 방향을 맞추세요. 그리고 크기를 계산하세요. 방향 맞추는 건 쉽단 말이죠. 알아주면 되니까. 크기를 계산할 때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러면 공식이 저절로 외워진단 말이죠. 그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정리를 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요. 이런 거 책에 없어. 3번이요. 이거 중요해요. 자, 그럼 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지, 그지? 요 가운데 점은 CK 테슬라의 자기장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도선 주변에 생긴 자기장들 중에 자기장이 0인 곳은 어디니? 이걸 찾는 거예요.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됐어요? 요거 책에 없어요. 꼭 적어주세요.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잘 봐. 노란 거 이렇게 놔두면 이쪽으로는 다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그치? 돌면 이쪽으로는 다 나오는 방향이죠. 됐어요? 다시요. 노란 자기장을 놔두면 이쪽 편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멀수록 작아지는 거 맞지, 그지? 이쪽 편은 다 튀어나온다고요. 멀수록 작아지는 거 맞지, 그지? 됐니? 파란 거 한번 해볼게요. 파란 거도 이렇게 놔두면 파란 거의 오른쪽은 전부 다 들어가죠. 그러니 이쪽 편은 다 들어간다고. 됐어요? 파란 거의 반대편은 전부 다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잘 봐! 그렇다면 이 노란 도선의 왼쪽 편은 노란 자기장도 나오고 파란 자기장도 나오지. 같은 방향이면 더한다 그랬어요. 0 될 수 있니? 아니요. 다시 파란 도선의 오른쪽 편을 보면 나오고 나오지. 그럼 더한다 그랬지. 0 될 수 있니? 아니요. 그럼 자기장이 0인 곳은 어디 있는 거야? 도선과 도선 사이 부분이 들어가고 나오니까 0이 될 수 있죠. 됐네? 여기 어딘가에서 자기장이 0인 곳을 골라야 돼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요. 3번. 자기장이 0인 곳은 어디니? 됐어요? 여기까지만 오면 더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해볼까요? 노란 거 놔두면 노란 거는 이쪽 편으로는 전부 다 들어가고요. 이쪽 편으로는 전부 다 나온다 그랬어요. 됐지? 한 번만 더요. 파란 자기장을 놔두면 이쪽 편으로 전부 다 들어가죠. 파란 자기장을 놔두면 이쪽 편으로 전부 다 튀어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도선과 도선 사이에서 자기장 0인 곳을 고를 수 있니? 안 되죠. 이해됐어요? 그럼 자기장이 0 될 수 있는 곳은 나오고 들어가는 이쪽 부분이든가 들어가고 나오는 이쪽 부분에서 자기장이 0 될 수 있는 거예요. 됐니? 이해됐어요? 이 경우에는 반대 방향이 자기장이 형성된 곳에서 자기장이 0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장이 0 될 수 있는 곳이 가운데가 아니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자기장이 0인 곳을 고르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공식 써서 계산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나는 계산 안 해요. 잘 봐. 자기장이 0인 곳은 이쪽으로 오는 자기장과 이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같아야 되지. 이해됐어? 그렇다면 2A와 3A 중에 자기장은 누가 세다고? 3A짜리가 좀 더 세겠죠. 그럼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게 서로 같아지려면 2A 도선에 가까워야 되니 3A 도선에 가까워야 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2A에서는 좀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요. 3A로부터는 좀 멀어야 0 될 수 있지 않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됐지? 됐지? 그래서 자기장이 0인 곳은 전류가 작은 쪽에 가까운 데 있어요. 됐어요? 다시 자기장이 0 될 수 있는 곳은 전류가
약한 쪽에 가까운데. 됐어? 다시요.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가운데가 0 될 수 없다 그랬지. 그치? 그럼 2A 왼쪽 편과 1A 오른쪽 편에서 0이 되는 지점이 나타나겠죠. 그럼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전류값이 작은 쪽에 가까운 곳에. 2A에서는 먼 쪽에. 됐어요? 이거 쉽게 모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얘요. 가운데 자기장이 0 되는 곳 찾았어요? 됐어?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 어딘가에서 자기장이 0이 되겠네. 2A, 3A니까 5칸을 만들어요. 됐니? 5칸을 만들어. 하나, 둘, 셋, 넷, 5. 그럼 어디서? 2A에서 가까운 쪽, 3A에서는 멀리 있는 쪽, 2A에서는 가까운 쪽, 3A에서는 멀리 있는 쪽. 여기가 자기장이 0 되는 지점이에요. 됐나요? 그럼 쓸 때 어떻게 쓰는 거야? A 도선이라면 A 도선 오른쪽에 20cm니까 8cm이죠. 됐니? A 도선의 오른쪽으로 8cm이죠. B 도선의 왼쪽으로 12cm이죠. 되셨나요? 그럼 자기장이 0인 곳은 어디? 전류가 작은 쪽 가까이. 이게 자기장이 0인 곳이에요. 그럼 얘도 한번 맞춰볼까요? 얘는 어디라고? 여기 안 된다 그랬어요? 전류가 작은 쪽에 가까이. 됐죠?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2A니까 1A에 가까이. 여기 어딘가에서 자기장이 오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얘랑 거리 차가 몇 배 떨어지면 돼? 2배 차이 나면 되지. 됐어? 그래서 얘는 훨씬 더 쉬워요. 여기서 한 칸, 2칸 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 칸 오면 됩니다. 여기가 자기장이 0인 곳이에요. 됐니? 그럼 질문. 여기서는 몇 cm 지점? 오른쪽으로 20, 40cm 지점. B도선에서는 몇 cm 지점? 20cm 지점. 됐니? 이렇게 칸수를 나눠서 구하는 게 훨씬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쉽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자, 2x. 자, 20cm래요. 자기장이 0 되는 지점은 A도선의 왼쪽, 오른쪽. 몇 cm죠? 됐어요? 빨리 찾을 수 있겠어요?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마라초스 1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나와요. 됐지? 얘 이렇게 했으면 들어갔어. 여기는 들어가요. 됐죠? 방향이 정해지려면 전류값이 정해져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1A, 여기에 3A. 됐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전류값이 작은 쪽에 가까운 곳에 자기장이 0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얘는 도선 가운데 사이에 자기장이 0 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는 멀리, 여기서는 가까이. 여기가 자기장이 0인 지점이에요. 되셨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얘 20cm. 그럼 얘도 맞춰봅시다. A쪽에 오른쪽 몇 cm? 4칸 나눴으니까 5cm 지점이 되겠죠. 됐니?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20cm래요. 하나, 위로 올라가는 건 했으니까. 둘 다 아래로 내려볼까요? 자, 여기 1A, 여기 2A. 자, 얘 A도선이래요. 자기장이 0인 지점은 A도선 어느 쪽? 몇 cm 지점?
아주 빨리 찾아내시면 됩니다. 됐어요? 일단 어딘지를 찾는 거죠. 이렇게 넣었으니까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는 들어가고요.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겠죠. 다시요. 이제 파란 걸로 했어요. 노란 걸로 이렇게 따지면 일로 들어가겠죠. 나오고요. 나오죠. 됐니?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자기장이 0될 수가 없지. 이쪽 편 아니면 이쪽 편이에요. 그럼 0되는 지점은 어디라고? 전류가 적은 쪽에 가까이. 여기도 안 되고요. 여기도 안 되겠죠. 여기 어딘가에 전류가 자기장이 0되는 지점이 생길 거예요. 거리 차이가 몇 배 나면 된다고? 2배 나면 된다고. 하나, 둘, 이상 칸. 여기 있죠. 그럼 A 도선의 왼쪽에 20cm이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어때? 두 도선을 합치니까 예제가 좀 생겨나지. 자, 이런 예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기에 해당하는 예제들이거든요. 도선이 2개 정도는 합쳐져야 시험 문제 하나는 완성할 수 있어요. 됐니?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 점 찍어볼까요? A. 여기 점 찍어봅시다. B. 자, 여기 점 찍어볼까요? C. 여기 점 찍어볼까요? D. 첫 번째 시험 문제. 이건 그냥 맞춰보세요. 여기도 1A, 여기도 1A.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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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cm. 됐니? 자, 자기장이 0인 지점은 어딜까요? 됐어요? 맞출 수 있겠어? 자, 얘네들은 전류의 값이 같죠, 그죠? 둘로 나누세요. 자, 노란 거 한번 해봅시다. 노란 거. 맞췄지? 이렇게. 그러면 도선의 아래쪽은 들어가죠. 위쪽은 튀어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죠? 다시 파란 거 한번 해볼까? 들어가고 나오겠죠? 도선의 오른쪽은 들어가고요. 나오죠? 됐어? 그럼 들어가고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뺀다고. 그럼 얘는 0 되는 거 맞지? 들어가고 나오면 뺀다고. 얘 0 되는 거 맞죠? 얘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고 했으니까 더하는 거 맞지? 그치? 얘는 2배 커진다. 됐니? 얘는 들어가고 나오고 나오니까 얘도 역시 2배 커진다. 이해됐어요? 어때요? 도선이 2개나 3개 여러 개가 나와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되셨나요? 자, 전류값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주는데 여기 전류값을 바꿔야 다 지워봅시다. 여기 2A, 여기 1A. 자, 이거 바꿔주면 어떻게 하나? 됐니? 자, 똑같아요. 노란색 들어가서 나오는 거 맞지, 그지? 그러니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는 거 맞죠? 파란색 들어가서 나오지. 들어가고 나오고 나오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자기장이 0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자기장이 0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면 여기 어딘가와 여기 어딘가 맞지, 그지? 그러면 얼만큼 떨어진 지점이어야 돼? 노란 거는 1A, 파란 건 2A. 파란 거에서는 멀리 가야 되고요. 노란 거에서는 가까이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 거리 차이가 몇 배가 나면 돼? 2배가 나면 되지. 이해되니? 노란 거에서는 한 칸 내려오면 되고요. 파란 거에서는 2칸 가면 돼요. 됐니?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다시요. 노란 거 1A 전류가 작은 쪽에 가까운 곳에 생기니까 1A에서는 한 칸, 파란 거에서는 2칸. 됐니? 그러면 여기서 한 칸, 여기서 2칸. 여기가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되겠죠. 네, 할 수 있겠어요? 어때? 시험 교재에 없는 내용 여러분들 잘 풀어내셔야 됩니다. 됐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이 직선 도선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빈출 자료 보기 한번 해봅시다. 125페이지. 439번이 그림은 평행하게 놓인 무한히 긴 도선 A와 B의 색이 전류 I가 흐른대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써있지.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에 이렇게 A 도선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B 도선이 있었어. 이쪽으로 I만큼 흐르고 여기도 I만큼 흐른대요. 이쪽에 요만큼 D만큼 떨어져 있고요. D, D, D. 여기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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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점이죠. 요 가운데가 B점이고 이쪽 끝이 C점이에요. 그치? 빨리 한번 골라볼까요? 자, 색깔 바꿔볼게요. A 도선 노란 거 했으니까 들어가지. 나오겠죠. 그지? 파란 거 아래로 내렸으니까 들어가죠. 나오죠. 자, 일단 됐어요? 그럼 얘는 들어가고 들어갔으니까 더 한다 그랬죠. 그럼 요 가운데 지점에서 자기장이 0인 곳이 생길 수 있겠니? 안 돼요. 그러니 기억 1번은 X. 됐나요? A와 C에서 합성자기장이 생기는 서로 같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노란 거에 의해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지? 파란 거에 의해서 하나, 둘, 세 칸 떨어져 있는 거 맞지? 됐니? 그러면 노란 거에 의해서 파란 거에 의해서 됐어요? 한 칸, 세 칸. 얘도 마찬가지죠. 노란 거에 의해서 세 칸, 파란 거에 의해서 한 칸. 어때? 비율이 똑같죠? 전류가 똑같으니까 거리의 차가 똑같다면 자기장의 세기도 같습니다. 2번은 동그라미. 그래서 3번을 하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요 A점이요. 노란 자기장 빨리 구할 수 있겠어요? 빨리 구하세요. D분의 I. 됐어요? 그럼 얘는 K자를 쓰시고요. 연습 삼아서 D분의 I라고 쓰는 거고요. 파란 자기장 쓸 수 있겠니? 하나, 둘, 세 칸 갔으니까 K자를 쓰시고요. 3D분의 I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얘는요. 방향이 반대니까 서로 어떻게 한다고? 빼요. 됐어요? 얘는 빼요. 그쵸? 빨리빨리 구해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가운데 B점. 노란 자기장 얼마라고? K 쓰시고요. 한 칸이니까 D분의 I. 파란 자기장 쓰시고요. K에 D분의 I. 됐니? 어때? 공식을 쓰는 게 좀 빠르죠? 그죠? 두 개가 같은 방향이니까 얘는 더해. 몇 배 차이?
3분의 2, 2. 3분의 2와 2는 3분의 1 차이죠. 3분의 1배 차이가 납니다. 2배 x. 여기도 그냥 마저 구해버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2번도 그냥 풀 수 있어요. b는 k의 3d분의 i. 파란 거를 이렇게 쓰면 k의 d분의 i. 방향이 반대니까 빼요. 자, 어때요? 여기의 앞에 값과 여기 뒤에 값 차이값은 똑같죠, 그죠? 이렇게 구해버리고 나면 거기 나오는 예제들을 전부 다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쪽 편이 크니까 요 자기장이 남죠. 그지? 얘는 이쪽으로 크니까 요게 남습니다. 그럼 A와 C의 자기장의 방향은 같고요. B의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죠. 4번 A와 B의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네, 동그란 거. 그렇죠. 5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A 도선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은 B에서와 C에서가 몇 배 차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는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죠? 노란 것만. 얘는 거리가 3D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죠? 그러니 이 X와 이 X는 3배 차이다. 이해됐어요? 거리가 3배 먼입니다. 5번은 동그라미 치시고 3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C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노란 거 맞죠? 그때 색깔 바꿔서 하니까 좀 편하지, 그치? C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방향,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6번 X. 됐나요? 어때요? 벗어나지 않죠? 그죠? 이걸 몇 번 하느냐가 시험 문제의 완성이에요. 자,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449번이요. 한 문제만 해봅시다. 빨리 풀 수 있겠니? 자,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평행한 두 도선이 있대요. A, B, C 간격 D만큼 떨어져서 종이에 고정되어 있어요.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고, 이것도 밑줄이에요.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고,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고, 이게 힌트거든요? 왜요? 얘는 전류의 방향이 하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두 칸 떨어져 있나?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A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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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B점, 여기 C점. 여기는 전류 I가 위쪽 방향으로. 됐나요? 빨리 맞출 수 있겠어요? 잘 보세요. 노란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갔으니까 들어가죠. 그럼 들어갈 거예요. 얘도 들어가죠. 노란 거에 의해서 3배 차이 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튀어나오겠죠.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류값이 안 나와 있고 방향도 없어요. 그지? 그러니 자력을 줄 수밖에 없죠. 요 점에서 자기장이 0이래요. 되셨나요? 그렇다면 얘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겨야 0 될 수 있지 않겠니? 됐죠? 그렇다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여기가 나오려면, 아니 들어가려면 반대 방향으로 꺾어야 들어갈 수 있지 않니? 이해됐어요? 그러니 얘는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이해됐어? 그래야 이쪽 편으로 들어가고요.
들어갈 수 있고 이쪽으로 나올 수 있지, 그치? 됐니? 자, 두 번째 질문이요. 방향은 찾았어. 전류의 방향 찾았어. 여기 도대체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야 돼? 하세요. 이거 굉장히 빠른 방법이거든요. 이게 내 거야. 여기에 자기장이 없는 곳이 생겼다는 건 P도선에서는 가깝고요. Q도선에서 멀죠. 그럼 전류값은 누가 더 작아야 한다고? 네, 작아야 하지. 전류가 작을수록 가까이. 이해됐어? 그렇다면 몇 칸 갔는지만 따지면 돼요. A도선에 의해서는 한 칸 갔지, 그지? 그럼 여기서는 몇 칸 가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가야 되지 않니? 됐어요? 그럼 얘 1이면 얘는 3i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기억은 X. 전류의 방향은 P도선과 Q도선이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 되죠. 니은 동그라미. 전류에 의해 생긴 자기장의 세기는 B가 C보다 세다. 더했고요. 뺀 거죠. 그죠? 더했고 뺀 거야.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차이만. 얘는 더했고 얘 뺐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치? 몇 배 세니를 물어보는 시험지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구해버리세요. 자, 요것도 아주 빨리 해볼까요? 노란 자기장 B는 얼마라고? K의 D분의 I. 됐지? 그럼 파란 자기장은 얼마라고? K의 3D만큼 떨어져 있고요. 3i가 돼야 0 될 수 있죠. 다시요. 여기 B점은요. 노란 자기장 얼마? K의 D분의 I. 파란 자기장 얼마? K의 D분의 3i. 됐니? 마찬가지요. 노란 자기장 얼마? K의 D분의 3D분의 I. 파란 자기장 얼마? K의 D분의 3i. 됐니? 어때요?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빨라요. 정확하게요. 반대 방향이니까 빼요. 숫자 같죠? 그러니까 0. 됐니?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주는 거고요. 반대 방향이니까 빼요. 됐어요? 자, 거기 디귿을 보면 자기장은 B가 세요. C보다. 몇 배 세냐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떤 시험 문제까지 가는지 보여? 몇 배 세냐고. 얘는 더했으니까 4만큼 됐고요. 얘는 뺐으니까 3분의 8만큼 됐지, 그치? 이해됐니? 결국에 더하면 K의 D분의 I의 4만큼 된 거고요. 얘는 K의 D분의 I의 3분의 1에서 3을 뺐으니까 3분의 8만큼 된 것이지. 이해됐나요? 몇 배 센 거야? 4대 3, 4대 2, 12대 8이니까 3대 2. 그죠? 3대 2만큼. 여기까지 오셔야 시험 문제가 완성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넣어서 살짝 계산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되셨나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B에서와 C에서가 같다. 야, B에서와 C에서가 같겠니? 보면 얘는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는 방향 맞죠? 자, 노란 거와 파란 거 중에 누가 더 세? 파란 게 세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남는 거죠. 반대 방향이죠. 리얼 X. 어때요? 도선이 두 가지가 있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걸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제는 반드시 써놓고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기장이 0인 곳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거 포인트로 맞춰서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보세요. 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아직 예제가 좀 더 남았으니까 칠판 지우고 잠깐 쉬었다. 알죠?